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10차식 경우의 수 자리 배치 문제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죠? 그래서 요거 같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11차식 문제 넘어갈게요. 자리 배치 문제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되게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야. 이거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꼭 잘 푸셔야 돼요. 그 어떤 유형보다도 잘 등장하는 중요한 유형이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프린트에 나와 있는 요 8가지 문제들은 모두 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그냥 가지고 온 거야, 그대로.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자리 배치는 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문제를 읽어보면 까다로운 친구들이 있어. 좀 우리 상식적으로 좀 짜증나긴 하지만, 뭐 반드시 어린아이는 어른과 같이 앉아야 되고, 부부는 이웃해야 되고, 뭐 누구는 같이 이웃하면 안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뭐 먼저 배열하냐면, 까다로운 친구 있죠. 까다로운, 까탈스러운, 미운 아이 떡 더 준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좀 까다로운 애 먼저 달래주는 거야. 까다로운 애 먼저 배열을 해줘요. 그 친구 먼저, 까다로운 사람 먼저 배열. 그 다음에 그 이후 나머지 사람 배열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뭐 앞에서 했던 조짜기, 뭐 조합의 기본적인 성질, 수련의 성질들을 이용을 하긴 하지만 결국엔 기본적인 생각은 까다로운 사람 먼저 배열, 그 다음 나머지를 배열한다. 이런 흐름으로 원칙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마부는 앞에 이제 앉아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7가지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A와 B는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고요. C와 D는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좀 짜증나죠, 갑자기. 자, 일단 A와 B, C와 D는 좀 짜증나는 놈들이지, 그지? 먼저 배열할게. 자, A, B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먼저 구해볼게요. 자, A, B는 일단 요렇게 세 줄 있잖아. 세 줄 중에 한 줄을 선택해서 A를 앉혀야겠지. 왜냐면 여기 마부 옆에는 A, B가 못 앉잖아. 그러니까 세 줄 중에 한 줄 선택했어. 예를 들면 요 줄을. 거기에 A와 B를 배열할 거예요. 입해. 이렇게. 됐죠? 자, A와 B를 배열했어, 지금. A, B는 끝났어. 자, 그 다음 까다로운 애들은 뭐냐면 C와 D예요. C와 D는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 그랬어. 그치. 좀 짜증나지? 그러면 요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그래. C, 너는 D랑 이웃하면 안 되니까 C, 너 먼저 들어가. 너 먼저 앉아, 아무데나. 그럼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그죠? C를 먼저 앉혀. 그럼 C가 앉았어. 5가지. 그러면 D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면, 예를 들면 C가 여기 앉았어. 그러면 D는 여기 두 자리를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C가 여기 앉았어. 그럼 D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4가지지. 그러면 C가 앉을 수 있는 경우를 5가지로 내가 바로 5가지로 계산했지만, 이 5가지마다 D가 앉는 경우는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져. 어떨 때는 4자리, 어떨 때는 2자리란 말이야. 3자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경우를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싹 지우고, 이렇게 지웠어요. 자, 어떻게 나눌 거냐면, 자, 요거를 아이패드가 요거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슉 옆으로. 좋아요. 자,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일단 C가 마부 옆에 앉아야 돼. 마부 옆자리에 C가 앉는 경우와 C가 마치 우리 색칠 문제랑 비슷해. 마부 옆이 아닌 옆자리 아닌데 앉는 경우 나눠볼게. 마부 옆에 C가 앉았어. 그러면 D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D는 하나, 둘, 셋, 4가지가 앉을 수 있지. 일단 C가 마부 옆에 앉는 경우 1가지, D가 앉을 수 있는 거 4가지. 요거 D. 자, D가 여기 앉았어. D가. 그러면 자리가 몇 개 남았어? 자리가 3개 남죠. 자, 자리가 여기 3개 남지? 그럼 나머지 3명은 까다롭지 않고 착한, 아주 성격이 좋은 병철 선생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3팩토리얼로 배열해주면 되겠죠. 더하기
만약에 C가 마부 옆에 앉지 않았어요. C가 마부 옆에 앉지 않았으면 C가 여기 앉았다 칠게. D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C 옆에는 못 앉잖아. 하나, 둘, 세 가지 앉을 수 있지. D를 먼저 앉히자. 자, 그러면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일단 먼저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먼저 정해줘야겠죠? 마부 옆에 아니면 C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앉을 수 있고요. C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고요. 그 다음에 D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C가 여기 앉았다 칠게. 마부 옆에 아닌 자리. 그럼 D가 앉을 수 있는 데는 하나, 둘, 세 자리. 그죠? 여기 D가 앉는 경우. 그럼 나머지는 D가 여기 앉았다 칠까? D가 여기 앉았다 치면 나머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는 그대로 배열해주면 되겠지? 3팩토리얼 이렇게.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계산해보면 자, 3팩 4랑 공통이니까 밖으로 빼버릴게. 그러면 3C1 곱하기 2 곱하기 3팩 곱하기 4 곱하기 자, 1 더하기 3이죠? 4.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66에 36인데 66에 36이죠. 36 곱하기 16인가요? 그러면 36, 16, 66에 36, 9, 3 올라가고 6, 38, 21, 0, 6, 3, 6, 7, 576이네요. 자, 576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냥 단계별로 까다로운 애 먼저 배열, 나머지 배열 하다 보면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아들, 어머니, 딸로 구성된 6가지 자석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같은 열에 이웃하여 앉고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열에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까다롭지? 자, 할머니, 할아버지 까다로우시네. 자,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우대할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1열에 앉으실 거예요? 2열에 앉으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2C1. 자, 고르셨어. 예를 들면 1열을 고르셨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열에 이웃하여 앉아야 되니까 앉을 수 있는 방법? 요렇게 앉으실 수 있고 요렇게 앉으실 수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그 두 가지 경우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리를 바꾸실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됐죠? 자, 열 선택, 앉을 수 있는 종류,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 바꾸기.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구. 자, 여기 좀 약간 옆으로 이렇게 샥.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는 남은 한 열, 한 가지 열 앉으셨으니까 남은 2열밖에 앉으실 수밖에 없죠. 한 가지 열 앉으셔야 되고 엄마, 아빠는. 자, 그 다음에 엄마, 아빠도 같이 이웃하에 앉아야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랑 똑같죠. 요렇게 앉는 경우, 요렇게 앉는 경우인데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또 2. 그죠? 그럼 이제 다 앉으셨어. 다 앉으셨단 말이야. 그럼 남는 자리가 두 자리가 남겠지? 그 두 자리에 아들, 딸 배열하면 되겠죠. 결국에 2에 6제곱이네요. 그러면 64인가요? 됐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이제 2번이고요. 자, 3번. A, B를 포함한 5명 학생이 탑승하는데 A, B는 같은 줄에 좌석에 앉고 나머지 3명은 맞은편에 앉아야 되네. 또 까다롭네. A, B 어디 앉을 거야? 여기 앉을 거야? 여기 앉을 거야? 두 개 중에 하나 골라. 2C1. 자, A, B가 앉았는데 이제 A, B는 여기 앉는다 쳐볼게. 그럼 두 명이니까 얘네는 이웃하여 앉을 필요는 없네. 같은 줄에만 앉으면 되네. 자, 그럼 A 먼저 선택해. 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요. 자, B 그럼 두 자리 중에 한 가지요. 이렇게 앉겠죠. A와 B를 먼저 앉혔어. 그러면 맞은편에 3명이 앉아야 되니까 3명은 3팩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6이니까 72가지가 되겠죠. 됐죠? 4번. 자, 여, 이, 남, 3 모두 의자 앉을 때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자, 이거 풀었던 문제다.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는 지금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배워라 그랬지? 자, 이웃해도 되는 애들. 남 1, 남 2, 남 3. 그 다음 의자가 6개야. 빈 의자. 자, 이렇게 4개를 배열하면 되죠? 자, 4개 모두 다 다른 거예요. 남 1, 남 2, 남 3, 빈 의자. 자, 배열하는 방법 4팩토리얼 에다가
여자를 사이사이에 여학생을 끼워 넣으면 돼요. O, P, E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48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거는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에 끼워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쉽죠? 할만하죠? 1번이 좀 어려웠네. 자, 본의 아니게 1번이 어려웠네요. 자, 5번 어른 2명 어린이 3명 놀이기구 탄다. 어린이가 어른과 반드시 같은 줄에 앉을 때 5명이 모두 놀이기구 의자에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어린이가 3명이니까 어린이는 이렇게 앉으면 안 되겠네. 그죠? 이렇게 앉으면 안 되고 어린이는 반드시 어떤 한 명은 앞에 앉아야겠지, 그지? 맞나요?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풀어볼까 한번? 지금 이건 다른 풀이를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전체 그냥 어른 어린이 무작위로 배열해. 5팩은 얼마냐면 120이죠? 자, 120에서 어린이가 어른이랑 반드시 안 타는 경우를 따져보면 어린이가 3명이니까 요 3명 어린이 3명이 여기 어린이 1, 어린이 2, 어린이 3, 어른 2, 어른 1 이런 식으로 앉는 경우밖에 없지 않나? 그쵸? 어린이가 3명이니까 만약에 한 어린이가 앞에 앉는 순간 어른이 뒤에 오게 되고 그러면 어른과 어린이가 같은 줄에 앉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어른이 앞자리 2명, 어린이가 뒷자리 3명 앉는 경우 2팩과 3팩 그러면 12가지죠? 12가지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번엔 어린이가 둘이 앞좌석에 타고 어른이 뒷좌석 2명 그 다음 어린이 나머지 1명과 이렇게 타는 경우 이래도 역시 어린이 2명이 이웃해서 앉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앉는 경우를 한번 따져볼 건데 자, 어린이 앞에 앉을 2명 뽑아요. 먼저 32 그 다음에 그 둘을 배열 이렇게 그 다음 어른 2명 어린이 1명은 3팩으로 자리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3이 6 66에 36 그러면 전체 어린이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48가지가 되겠죠. 그럼 120에서 48을 빼면 72인가요? 72 답이 나오네요. 갑자기 그냥 얘기하다가 이런 풀이가 떠올랐고요. 이렇게 푸는 거 말고 원래는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 자, 원래는 얘는 여사건으로 푼 거죠.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푼 거고 자, 원래는 자, 일단 어른이 어찌됐든 어른이 앞에 1명 뒤에 1명 앉아야 돼요. 자, 앞에 앉을 어른 손 들어보세요. 2명 중에 1명 자, 앞에 앉으셨어. 자, 그러면 앞에 어디 앉으실 거예요? 왼쪽 오른쪽 2가지. 자, 어른 먼저 배치했어. 자, 어린이 3명 중에 누가 앞자리에 앉을 거야? 3명 중에 1명 골랐지. 근데 이미 어른이 여기 앉았기 때문에 어린이는 선택지가 없어. 여기 앉아야겠죠? 됐어요. 그러면 곱하기 1 그냥.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이 남았죠? 그 셋을 뒷좌석에 자유롭게 배열해주면 돼요. 3패. 그러면 4, 3, 12 곱하기 6 그래서 72가지 똑같이 나오죠? 네. 그래서 보통 선생님은 모의고사 경우에서 문제 나오면 2가지로 풀어봐. 2가지로 풀어서 답이 일치하면 아, 내가 잘 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6번 자, 남자끼리 좌우에 이웃하지 않고 여자끼리 좌우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좌석은 9개예요. 자, 이 문제를 내가 추론해보면 남학생이 5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앉아야지만 되냐면 남학생이 3좌석인데 2명, 1명 이런 식으로 쪼개져야 돼. 그래야지만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명, 1명으로 남학생을 이제 쪼갤 건데 2명, 1명으로 남학생 쪼갤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먼저 남학생 이렇게 앉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 여학생은 어떻게 앉아야만 하냐면 이렇게 앉아야만 하죠. 그쵸?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냥 다시 일단 남학생이
둘둘 하나로 쪼개져야 돼요. 그죠? 둘둘 하나로. 근데 요렇게 둘둘 하나가 될 수 있고, 요렇게 둘둘 하나가 될 수 있고, 요렇게 둘둘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경우의 수가 차이가 있을까? 요 경우가 경우의 수가 같을 거야. 요렇게 배열한 다음에 나머지 여학생만 이제 배열해 주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만 구하고 마지막에 곱하기 3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남학생 이렇게 앉아야만 하지. 그럼 이렇게 남학생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 5팩토리얼. 왜냐면 다 다르잖아. 5자리가. 첫 번째 남자애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번째 남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두. 네 번째는 뭐 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5, 4, 3, 1 곱해주면 되겠죠. 5팩. 그럼 여학생은 남는 자리 4자리고 서로 다 다른 자리니까 4팩. 자, 5팩 4팩 하면은 맨 뒷줄 2명, 가운데 줄 2명, 마지막 맨 앞에 줄 1명 남학생이 앉는 그런 경우의 수는 5팩 곱하기 4팩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편 두 번째처럼 남자가 여기 앉고 요렇게 앉고 여학생이 요 사이사이 앉는 경우 있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야. 남학생 5명 배열하는 방법 5팩, 여학생 4명 배열하는 방법 4팩. 여기도 5팩 곱하기 4팩. 5팩 곱하기 4팩이 몇 개 있어? 3개 있어. 이렇게 앉으면 되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5팩 4팩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7번. AB가 이웃하래. 아 참나. AB가 이웃하는 경우를 따지래. 근데 AB는 여기에도 이웃할 수 있고 여기에도 이웃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럼 AB가 이웃해야만 하니까 AB를 먼저 배치할게요. 자, AB 너네 2인용 소파에 앉을 거야? 3인용 소파에 앉을 거야? 자, 2인용에 앉는 경우 그리고 3인용에 앉는 경우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자, AB가 2인용에 앉는 경우 AB를 배치하는 방법 2팩. 그 다음 나머지 3명은 3팩으로 앉히면 되고요. 자, AB가 3인용에 앉고 싶대. 그럼 AB는 요렇게 앉을 수 있거나 요렇게 앉을 수 있죠. 이웃해야 되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네. 근데 AB가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나머지 빈자리 3자리에 CDE를 배열하는 방법 3팩. 그러면 3팩 2 묶어서 내보낼게요. 그러면 12가 나가고요. 나머지 1 더하기 2니까 36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고요. 8번. 4명의 선수가 6개의 좌석 중에 임의로 한 좌석씩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아. 네, 4명의 선수를 가나다라 할게. 가나다라. 가! 너 먼저 앉아. 빈좌석이 6개가 있네요. 6가지. 가가 하나 앉았으니까 5가지. 4가지, 3가지. 360가지가 답이 되겠죠. 풀다 보니까 8번이 제일 쉬웠네요. 맨 끝에가 제일 쉬웠던 문제였고 1번이 제일 까다로웠네. 풀다 보니까.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자리 배치 문제가 끝났고요. 네, 그럼 그 다음 11차시 문제 15문제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